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수요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 한도는 많이 나온다. 나는 신축을 샀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갑자기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라면서 실제로 임장을 가시면 완전히 달라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경민의 부동산 하이킥의 이경민입니다. 이 다세대 연립주택의 매매 거래량이 아파트의 매매 거래량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회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전체 주택 매매 거래량 중에 다세대 연립주택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60%가 넘을 정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뒤에 자세히 판소리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가 역대 최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 통계에 따르면 계약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건수는 지난 7월 약 643건으로 역대 최소를 기록한 데 이어 8월에도 현재까지 신고된 건수를 기준으로 집계한 결과 약 540건으로 또다시 최소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계약 후 30일 이내로 실거래가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열흘가량 그 기한이 남아 있으나 사실상 빙하기에 진입한 상황을 고려하면 남은 기간에 한 100건 정도 넘은 매매 거래량이 나오기는 쉽지만은 않을 거다라고 지금 전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규제가 집중되고 있는 비싼 아파트 대신에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정비사업 기대감이 높은 빌라의 매수 수요가 몰린 것으로 지금 풀이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빌라가 전체 매매 시장에 차지하는 비중도 점점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의 주택 유형별 매매 통계에 따르면 지난 7월 서울의 전체 주택 약 4,858건 가운데 빌라가 3,206건으로 전체의 66%나 차지하고 있다라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서울 지역 주택 매매 가운데 빌라가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적으로 60%를 웃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아파트의 비중보다 빌라의 비중, 매매 거래량의 비중이 훨씬 더 큰 폭으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를 뒤에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거래량 추이를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 제가 집계해서 가지고 온 그래프입니다. 자, 이렇게 파란색 그림이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을 뜻하는 거고요. 이 빨간색 그래프가 아파트의 거래량 추이를 나타내는 겁니다. 2020년 1월부터 2022년 7월 달까지의 이런 거래량 추이를 보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보시다시피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파트의 거래량이 점진적으로 계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고 다세대 주택도 마찬가지 거래량이 줄어들고 있는 반면에 2022년 1월달 기점에서 다시 다세대 주택은 늘어나는 추세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그 이유를 뒤에 가서 판소리를 통해서 자세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아파트에서 이렇게 다세대 주택으로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파트에서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수요가 왜 이렇게 많은지 그 이유를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우선 아파트에 뭔가 제가 볼 땐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유입되기가 어렵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매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와 반해 다세대 주택은 아파트의 이 문제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치들이 있기 때문에 수요층들이 다세대 주택으로 들어오는 유입성들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다면 아파트의 이 문제점들이 뭐가 있는지를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자, 실수요자 그리고 투자 수요층들이 봤을 때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좀 많이 고평가되어 있다라는 인식이 지배적이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서울 아파트에 시가 6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비중이 93%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6억 원 이하에 있는 아파트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본다라고 하더라도 30년이 가까운 오래된
낡은 아파트 또는 나홀로급 아파트만 볼 수가 있겠죠. 그 정도로 웬만한 아파트들은 전부 다 6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또 그뿐만 아니라 대출에 대한 한도도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시가 15억 원이 초과되는 아파트는 대출 한 푼 나오지 않습니다. 또 투자 수요층들이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려면 1주택자가 투자로 아파트를 매입하는 순간 대출이 한 푼도 나오지 않는 상황으로도 나오죠. 또 이뿐만 아니라 지금 DSR 규정이 아직도 적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연소득이 높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아서 아파트, 고평가된 높은 금액의 아파트를 매수하기 어려운 게 지금의 상황입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래 가치적으로 봤을 때 미래 가치가 낮은 아파트들만 볼 수밖에 없을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 가치를 아파트 기준으로 삼는다면 당연히 신축 아파트가 될 만한 소지인 재건축 아파트가 미래 가치성이 있는 아파트로 규정을 하죠. 근데 그런 재건축이 될 만한 아파트들은 뭐 15억이 그냥 넘어가는 아파트들이 굉장히 질비합니다. 그죠? 그리고 만약에 대출 한 푼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만약에 대출이 나오는 재건축 아파트를 본다라고 하더라도 웬만한 재건축 지역 일대에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 수요층들이 들어가기 굉장히 어렵고 실수요층들도 마찬가지 대출도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낡은 아파트를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연식이 너무나도 오래되다 보니까 삶의 질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또 그런 단점도 부각이 될 수밖에 없겠죠. 따라서 미래의 가치가 떨어지는 재건축이 되기 어려운 사업성이 나오지 않는 그런 아파트를 계속적으로 보다 보니까 사실 금액도 너무 높고 대출도 안 나오는데 미래 가치도 안 나와. 그래서 들어가기가 어려운 거죠. 또 세금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투자 수요층들이 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그죠? 취득세 중과가 적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아파트 가격이 워낙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세금적인 부분에서 일단 취득할 때부터 지출이 굉장히 많이 될 수밖에 없는 불리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종부세에 대한 다주택자 아직 법이 개정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문제점도 아직 남아있는 게 사실이고 또 양도세에 대한 문제도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적인 부담 때문에 이런 투자 수요층들이 서울 아파트를 보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자, 이에 반해 이런 아파트의 문제점을 이 다세대 주택에서는 일부 보완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세대 주택으로는 접근이 가능하다. 자, 그 이유가 아파트에 비하면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주택의 유형이 우리가 크게 보자면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 그리고 아파트 다세대 주택이 있습니다. 단독 다가구는 부피가 워낙 크죠. 대지가 워낙 크고 통으로 매입해야 되다 보니까 아파트보다 훨씬 더 큰 지출이 발생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단독이나 다가구 주택을 서울에서 매수하기가 어렵고 그렇다면 서울에 볼 수 있는 주택의 유형은 딱 2가지밖에 없죠. 일반층들이 보기엔 아파트 아니면 다세대 주택. 근데 아파트는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고평가되어 있으니까 그나마 조금이라도 저렴한 다세대 주택으로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고 그리고 또 대출에 대한 한도를 봤을 때 대출 한도는 많이 나온다. DSR 규정이 사실 보금자리 주택에서 우리가 대출을 받았을 때 그럴 때는 DSR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가 6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에만 이런 DSR 규정이 없기 때문에 규제에서 자유롭다. 따라서 연소득이 많이 나오지 않다라고 하더라도 다세대 주택 6억 원 이하에 있는 주택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방 3개 욕실 2개짜리 아파트 기준에서 25평 기준 발코니를 제외한 실내 면적만 봤을 때 그 정도 평수에서 강북 지역에 6억 원 이하 다세대 주택 신축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충분히 볼 수 있습니다. 많은 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 대출 한도가 나오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유리한 점도 있죠. 또 이뿐만 아니라 정비 사업에 대한
지정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투자 수요가 아니더라도 실수요 측 입장에서 서울 지역 일대 다세대 주택 그냥 실거주 목적으로 매입을 해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비 사업으로 갑자기 지정이 돼버렸대요. 이런 분들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재개발, 이런 재개발들은 이 접도율이 굉장히 낮은 곳, 호수 밀도가 굉장히 높은 곳,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한 곳에서 재개발이 지정이 됐던 반면에 이제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의 일부분은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있는 곳, 가로 정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곳에서 이렇게 정비 사업이 지정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신축을 샀는데 실거주 목적으로 갑자기 아파트를 지어주겠다라면서 이렇게 정비 사업에 지정이 되어 있는 곳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대출 한도도 나와 있고 또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에 삶의 질도 높아지지 않습니까? 삶의 질. 이 신축이에요, 거의. 대다수의 모든 수요는 뭘 원합니까? 당연히 신축을 선호하죠. 전세건 월세건 매매건 아파트 매매건 빌라 매매건 모든 수요는 신축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를 보려면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보니까 차라리 대출 한도가 좀 나올 수 있는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를 자꾸 찾다 보니까 미래의 가치가 떨어져 있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겠죠. 만약에 똑같이 대출 한도가 만약에 나오는 구조라고 한다면 6억 원 이하 있는 아파트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서울에 차지하고 있는 6억 원 이하 비중이 7%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요. 그럼 거의 30년이 다가서는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리고 또 나홀로급 비슷한 이런 세대수가 작은 아파트를 볼 수밖에 없는데, 여기는 지금 신축 기준에서 보는 겁니다. 내부의 사용 가치와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르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저보고 30년 된 노후된 거의 한 100세대급 정도 되는 아파트를 매입할 거냐, 아니면 신축급 다세대 주택을 매입할 거냐라고 저한테 물어본다면 저는 무조건 다세대 주택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임장을 가시면 완전히 달라요. 만약에 정비 사업에 대한 미래 가치가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아파트가 더 좋겠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황금성 문제에서도 여기서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성이 좋지 않고 미래 가치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되팔 때 황금성이 굉장히 떨어질 수밖에 없고 가격 측면에서 미래 가치가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에 반해 여기서는 지정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나는 다세대 주택을 샀는데 나중에 갑자기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생겼대요. 삶의 질도 높여가면서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이 적은 다세대 주택을 또 취득하면서 대출도 나오면서 실거주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사실은. 실제로 가보십시오. 이제 주택법과 건축법, 공법이 너무나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의 아파트 기준에서 자재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아파트에 준하는 그런 공법으로 시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층간소음제, 엘리베이터, 뭐 스프링쿨러 모든 것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단열재도 훨씬 더 두껍게 만들고 있고요. 여기는 옛날 공법 아닙니까? 완전히 다르다고요. 그래서 훨씬 더 살기 좋은 게 다세대 주택이 훨씬 더 살기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만약에 실거주 하시는 분들에게 하나하나 다 물어보시면 완전히 다를 거예요. 이제 다세대 주택에 대한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좋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아파트 가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실제로 거주하는 거에 있어서는 아파트보다 오래된 아파트, 30년 다가온 아파트보다 다세대 주택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정비 사업에 대한 가능성도 높고, 또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 세금적인 부담이 없죠. 얘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니까.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 아파트는 이미 임대사업자가 말소가 됐기 때문에, 폐지가 됐기 때문에 등록 자체가 불가하지만 다세대 주택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있다라고 한다면 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도 받고 취득세 면제도 받고, 향후 나중에 종부세와 양도세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는 법이 또 개정될 소지가 매우 높아졌고, 또 12월 달에 아마 세제 정상화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정상화 발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수요층들이 계속적으로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투자 수요층들도 정비사업에 대한 이런 기대감 때문에 미리 선투자, 또 선점하는 그런 투자성으로 들어가는 수요층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투자 수요층들은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빌라의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건 실제로 실거주하는 수요층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외부에 유입되고 있는 외부인들에 대한 투자 수요층들도 굉장히 많이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다세대 주택의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 따라서 이 문제점, 만약에 아파트를 가고자 하는 분들, 이런 문제점에 놓여 있는 분들은 이렇게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관점만 바꾸면 충분히 좋은 전략이 나올 수 있고 또 좋은 선점이 될 수 있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거래량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 봅니다.